어, 2024년 4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입니다. 22대 총선 결과가 이제 완전하게 나왔습니다. 에, 그 말을 하기 전에 오늘도 허경영 그 국가혁명당 우리 명예 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대통령 되는 날짜가 하루 앞당겨졌습니다. 4년 전에 이야기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은 4년 전에 제가 이제 그 21대 총선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으로 부산 서구 동구 지역에 출마를 했거든요. 했었을 때에 그 보니까 내가 출마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와, 한 만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만났더만은 뭐 하여튼 뭐 이제 선거하는데 어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무슨 돈이 좀 드는 이야기예요. 이걸 좀 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참 걱정해 주시는 고마운데 저는 이미 당선이 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하나 안 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필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내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뭐 돈을 좀 써라 이거죠. 그래서 나는 뭐 그런데 돈 안 씁니다. 나는 이미 당선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랬어요. 아, 아주 내가 뭐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이미 당선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 안 하나 나는 이미 당선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 사람을 이제 뭐 그러고 헤어졌죠. 뭐 차값은 내가 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분이 2022년 3구 대선 때도 그랬어요. 뭐 허경영 총재님은 대통령이 반드시 이번에 뭐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안 됐잖아. 안 됐으니까 그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아이 뭐 당신 말이지 허경영 총재는 꼭 대통령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치더만은 안 됐잖아 이러더라고. 예 그래요. 음. 그러니까 큰 흐름을 봐야 돼요. 큰 흐름. 내가 어제도 계속 그래 이야기를 하는데 큰 흐름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큰 흐름. 이게 허경영 총재님께서 만드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이런 5년짜리 뭐 18년짜리 12년짜리 이런 정권이 아니라고.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세운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정부를 세우다 보니까 조금 더뎌 걸려. 그리고 그 하는 과정에 있다고요. 그리고 백궁에서는 이미 그 2020년 12월 달에 내가 하늘궁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그 이제 방문하시는 분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뭐 축복도 주시고 이렇게 이제 뭐 개인 상담도 하시면서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고. 백궁에서는 이미 누가 국회의원이 될 사람들이 이미 정해져 있다. 백궁에서.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바뀌다 보면은
그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막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죠. 2022년 3구 대선 때 이제 그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2022년 6월 달이에요. 뭐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6월 말쯤 됐어요. 그때에 우리 허경영 저 신인님께서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그 5월 10일인가 취임을 했잖아요. 취임하면서 바로 청와대 개방해 버렸어요. 청와대 이제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는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뭐 나도 한번 갔다 왔잖아요. 얼마 전에. 개방을 해놨다고. 그 개방했었을 때에 허경영 우리 총재님께서 2022년 6월 달에 그 청와대에 이제 한번 가시는 것을 동영상을 이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효곤님인지는 누군지는 몰라도 그것을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청와대 가셔가지고 움직이는 그 모든 모습을 전부 다 보내주더라고. 오늘 다 봤죠. 그때 이제 최서진 이사님 항상 그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고, 그 청와대 그 위에 보면은 저기 관저, 대통령님께서 이제 그 머무는 숙소죠. 관저. 거기도 이제 한번 빙 둘러보시고, 뭐 밑에 춘추관하고 녹지원인가? 춘추관 옆에, 춘추관 옆에 녹지원인가 하는 데 있어요. 거기도 한번 빙 둘러보시는 것을 내가 사진으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쭉 봤습니다. 2022년 6월 달에. 그리고 그날, 오후에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은, 뭐 이건 다 동영상이 다 있으니까, 허경영 총재님 서울대학교 가서 가지고 강의하신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날 이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수여식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단하게 연설을 좀 하셨어요. 한 30분간. 하시고 이제 질문을 또 받았습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때 이제 어떤 교수님이겠죠. 서울대 교수님일 겁니다. 서울대에. 그분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할 때에 그때는 이제 21대 총선이 지나고 2년 지났을 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2년으로 볼 때는 2년 뒤에 금년 2024년에 22대 총선이 있으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22대 총선에 이제 출마를 하실 겁니까?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21대는 257명을 내보냈어요. 지역구 235명, 비례대표 22명, 그래서 257명을 내보냈는데 22대 총선에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하실 건지 또는 이제 또 많으신 분들을 이렇게 공천을 줘서 내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할 때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안 하고 어떻게 국회의원에 출마한다 안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한 게 아니고 대선을 언급했어요. 대선. 다음 대선에 나갈 때는 나는 3당 후보로서는 나가지 않는다. 왜냐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제 총선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제 총선 22대 총선 결과가 어떻느냐 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내가 한번 기록을 남겨놓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지역구가 90명 당선됐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미래, 제가 위성정당이지. 거기서 18명이 당선돼 가지고 국민의힘이 전체 의석수가 108명이에요. 108명.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합쳐가지고 175명. 그리고 조국 혁신당은 비례만 하니까 12명.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가 어제 당선됐어요. 이준석이의 이제 개혁신당이 본인이 이제 당선되고 비례대표에서 천하람이하고 또 천하람이는 2번이고
1번이 또 여의사입니다. 이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 사람 되고, 저 새로운 미래라고 김종민 씨죠. 옛날 그 민주당에 있다가 막 엄청 그 이재명을 많이 괴롭혔던 분들이에요. 그 서른이 하고 그 이낙연이 하고 그 이상민이 하고 뭐 그런 사람들, 그 조홍천이 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떨어졌죠. 탈당을 해가지고 다 떨어졌는데 이종민이는 당선됐다고. 거기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보당, 그 울산에서 진보당이 한 사람 됐다고. 그래서 그 민주당 175석, 조국신당 122석, 그 다음에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 1석, 그리고 이제 그 진보당이 1석, 이래 합치면은 그게 192명이라고. 범야권에서 192명이란 말이에요. 어제 어제 그런 결과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에서 비례대표로 총 몇 퍼센트를 얻었느냐 하니까 0.23%를 얻었어요. 0.23%. 그러니까 이제 총 유권자가 4,400만 명인데, 대략 거기서 67%가 투표를 해가지고, 투표 안 한 사람이 이제 33%가 투표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대략 보면은 1,400만 명이 투표를 안 했다고. 4,400만 명 중에서 약 1,400만 명이 투표를 안 했고, 약 3,000만 명이 투표를 했어요. 거기서 0.23%가 되었으니까, 대략 이렇게 보면은, 대략 이렇게 보면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7만 명이 국가혁명당 15번을 찍은 것 같아요. 7만 명. 거기서 이제 약 한 100만 명 정도가 이제 그 비례대표 정당을 찍어야 의석수가 한 2사람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뭐 7만 명이니까 영 안 되잖아요. 어제 그런 결과예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 좀 특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김해 여기가 갑인가 그래요. 김해 갑일 거야. 여기가 김해 갑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삼계동에. 여기가 민홍철 그 국회의원이 당선됐는데, 딱 2사람 나왔어요. 그 국민의힘, 민주당 2사람만 나왔어요. 그 내가 여기는 우리 집사람이 이제 투표했고, 나는 부산에서 투표했으니까, 부산에서도 서구에는 딱 2사람 나왔다고. 국민의힘, 민주당 딱 둘이만 나왔어요. 4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공화당, 국가혁명배당금당, 뭐 국민의 미래통합당,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딱 2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이래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3당에서는 그 당선이 안 된다. 내가 2년 전에 그 2022년 6월 달에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수여식에 가서 강의하고 질문을 받고 그게 답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때 허경영 신인님께서 3당에서는 우리가 성공을 하는 게 없다. 그 정주영이도 3당을 만들었지만은 정주영이가 안 됐잖아. 그리고 국민의당이라고 안철수 극적으로 당선됐던데, 안철수도 해봤지만은 결국 국민의힘당으로 들어가 버렸지. 자기가 국회의원을 그때 2016년도, 그러니까 그때가 20대 총선에 자기가 국회의원을 한 30-40명 끌어갔거든. 그랬는데도 결국 가서는 그 양당 체제가 된다 이 말이야. 3당으로서는 이게 3당 출신으로서 대권을 잡을 수가 없다고. 우리나라 정치
행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결국 가서 막 200석이 나는 좀 솔직한 말로 나는 200석이 좀 넘어가지고 바로 이거 막 조기 종식 시켜버리고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해버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이거 막 좀 국민의 정권 교체가 좀 빨리 됐으면은 빨리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허경영 대통령 반드시 된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좀 빨리 되기를 또 솔직하게 내 기다렸는데 뭐 아쉽게도 뭐 민주당에서 뭐 조국 혁신당하고 합치면은 187석이잖아. 187석은 압승이에요. 그렇지만은 좀 아쉽더라고. 범야권으로 하면은 192석이잖아요. 그리고 8석이 모자라거든. 그러니까 늘 오늘 뭐 좋으면서도 기분이 안 좋았다고, 솔직한 말로. 이런 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은 아휴 다행히 그 뭐 개헌 저지선은 넘겼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뭐 국민의힘하고는 좀 사람마다 다 취향이 틀리니까 좀 안 맞으니까 나는 좀 200석이 못 넘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투표에 대해서는 나는 노 코멘트입니다. 노 코멘트예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럴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뭐 그러나 굳이 말을 하라 그러면은 나는 부정투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국가혁명당에서는 말이지 그 뭐 허경영 총재님을 신인님으로 믿고 따르시는 분 점에 있어서는 똑같지만은 많으신 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잖아. 두 개 중에 하나니까. 많은 또 어떤 분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이 있고 이게 틀리거든요. 다 틀려요. 문재인, 이재명 하면 빨갱이다 이런 사람, 이런 국가혁명 당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와, 내가 그래요. 그래서 말 잘못하면 또 싸움 나니까 아이고 그렇습니까 하고 내가 말아버리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고, 이번에 또 이제 그 부정투표가 틀림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서 아니다 이렇게 하면 또 싸움 나니까 속으로는 긴가 민가 그래요. 그래요. 그렇듯이 이제 어제 결과가만 나는 것보다도 동서로 짜게졌잖아. 그러니까 뭐 부산, 경남, 여기 처음에는 부산에서도 한 18석인데 한 9석 정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 그런데 결국 가서는 뭐 부산에서 한 사람 됐잖아. 전재수 한 사람 됐다고. 뭐 울산에 6석인데 그게 아마 2사람 됐고, 진보당하고 민주당 2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김해, 경남 해봐야 경남에서 3석밖에 안 됐거든. 거제 그 황기철 저 해군 참모총장 이분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더라고. 여하튼 간에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강원도는 거의 국민의힘당 그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됐다고. 특히 경북, 대구는 거의 100%라고. 그런데 비해가지고 광주, 전남, 전북 여기도 100% 민주당이라고. 어제 결과가 그렇다고. 그리고 뭐 경기도, 서울 이쪽에는 거의 다 이거 거의 대부분이 그 민주당 쪽이거든. 딱 갈라졌다고. 그렇듯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2년 전에 서울대학교 그 강의장에 가서 말씀하셨을 때 제3당으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1당 아니면 2당의 이제 후보로 가서 출마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래 될 줄 알았지. 그래서 이번 금년 22대 총선에서는 출마 안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지. 금년 1월 말까지만 해도 나는 그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 2월 구정 앞두고 2월 8일인가 뭐 아마 금년 2월 달에 구정이 며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이 안 납니다만 2월 8일쯤 됐을 거예요. 구정 며칠 앞두시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신다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총선에 출마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라고?
보라고.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허경영 총재님은 나는 5년짜리 대통령, 내가 이 이야기는 아마 여러 수억 번도 했는데, 나는 5년짜리 대통령은 뭐 이런 말 표현해서 미안한데 쌍말로 말해가지고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사람 취급 안 한다 그러면은 좀 그렇는데, 먼지로 봐요. 먼지로. 먼지 위에 있는 먼지로 봐버린다고. 그 내가 무슨 그 일반 일개 한 나라의 대통령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 나는 이기영 박사님 밑에 배운 그 불교를 이렇게 가르치면 배울 때도 그랬거든. 국회의원 100만 명 가운데 인간 같은 놈 한 사람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이 5년짜리 대통령을 뭐 사람으로 안 본다 그러면 좀 지나친 면이 있지만 실제가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 뭐 민족을 잘 살게 해준다는 것도 좋지. 안 그래요? 뭐 진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좋다고. 그러나 내가 추구했던 것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사후의 영혼 문제가 내한테는 제일 중요했다고. 영혼 문제. 뭐 어떻게 하면 이 다 구원을 할 건가. 이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5년짜리 대통령은 이거는 나한테 관심 받기라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신경을 안 쓴다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이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우리 명예총재님이 누구냐 말이야. 누구냐고. 이분은 누구냐? 허경영은 누구냐? 누구냐? 단순하게 5년짜리 대통령. 아이고, 단순하게 5년짜리 대통령 같으면은 내 영혼을 바쳐서 이렇게 따르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형은 안 합니다. 이분은 누구냐?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완성하실 분이고 세계 황제가 되시고, 또한 뭐냐?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와 계시는 분이 틀림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와 불교의 총결론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내가 청소년기 시절 때부터 품었던 그 뜻이 뭐냐고. 이 인류를 다 구원시키는 거 아니냐고.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시키는 거. 그래 하다 보면은 그것이 아래도 그 성철 스님을 언급하셨잖아. 사람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단 말이야 여기.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말을 좀 하기가 힘들어요. 어린애들 앞에 찬물 한 잔 마시는 것도 힘들어요. 여기 잘못 오해가 되면 큰일 나거든. 그냥 그러니까 내가 정병조 그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동국대학교 부총장님도 하시고 건강대학교 총장님을 하시던 분인데 이기영 박사님의 누님의 아들이에요. 그래 자 이기영 박사님 보고 외삼촌 되지 그분이. 그 정병조 교수님께서 이제 이기영 박사님 돌아가시고 그분이 한국불교연구 이제 원장으로 승계를 받았다고. 그런데 그분도 강의를 자주 와서 하셨다고. 내가 이기영 박사님하고 정병조 교수 그 두 분한테 불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그 고현범 목사님도 있지만은 박광선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산
괴정에 산정인 교회도 좀 오래 있었고 영락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그리고 정병조 교수님께서 늘 그런 이야기를 잘 하셨거든. 석가모니 부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평생에 한 말이 뭐냐, 너가 바로 부처다. 그것을 한평생 알려주고 가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 말 들을 때 나는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기독교를 뿌리를 뽑은 입장에서 그런 말이 쏙 귀에 들어오지. 그러나 기독교, 불교 두 개 가지고도 안 된다고. 이 지금은 세계 초종교 시대가 되기 때문에 기독교, 불교 두 개 가지고 안 돼. 거기서 플러스 강정산의 가르침도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강정산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또 밑바탕에는 주역이 있어요. 주역.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있다고. 우주 1년이 있고, 그것은 12만 9,600년으로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추나 우주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12만 9,600년 되면은 이 우주가 하루는 12시간이잖아. 12시간 되면은 밤이 되고 또 낮이 돼버리잖아. 완전 틀리지. 밤이라고 하는 시간대하고 낮이라고 하는 시간대하고 완전히 틀리잖아. 자축 인묘진서 오미 신유술에 그게 12개 시간을 두고 6개는 낮의 시간, 6개는 밤의 시간이거든. 그러니까 그렇듯이 크게 보면은 이제 그게 하루에 12시간이고 1년도 12달이잖아. 그러니까 1년 6달하고 또 6달하고 6달은 또 틀린다고. 봄, 여름의 기운하고 가을, 겨울의 기운하고 틀리거든. 12달 중에서 6달은 봄, 여름의 기운이고 6달은 가을, 겨울의 기운이라고. 그렇듯이 12만 9,600년으로 놓고 봐도 이것이 이제 그 절반 64,800년, 선천 64,800년, 후천 64,800년의 기운이 틀려요. 그런 것을 이치를 깔고 그 위에다가 최수훈 대신사님께서 깨달았던 거, 이거 이제 선천의 모든 종교의 운이 다 했다 말이야. 기독교도 운이 다 했고 불교도 운이 다 했고, 그래서 완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걸 알았다고. 알고 그것을 이치적으로 밝혀내신 분이 김일부 대성사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365일인데 이것이 360일로 바뀐다는 것을 이치적으로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나도 이제 허경영 총재님 세계 황제가 되고 뭐 나도 이제 공부할 그 시간이 많으면 그걸 다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마무리 못한 것을 우리 공자 사후 한 2500년 이후에 김일부 대성사가 정력을 완성을 했다고. 그래서 정력을 완성했었을 때에 꿈에 공자가 나타나서 그 김일부 대성사를 칭찬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온단 말이야. 그 새로운 시대가 올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단 말이야. 그분은 누구냐? 그분이 허경영 신인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이야기는 여러 번 한 거고,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다시 서울대 강의를 하실 때 3당 후보로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1번 아니면 2번 이런 것만 찍는다고. 어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후보로 나간다. 그러면은 지금 허경영 총재님의 그거로 봐서는 민주당 후보는 나가는 게 아니라고. 뿌리가 박정희 대통령의 양자 아닌 양자잖아. 그리고 뿌리가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10년 동안 보좌관도 하셨고 그 지휘봉도 물려받았고, 박정희 대통령의 뿌리가 뭐 거기가 이제 전두환이가 이어받았고 노태우 이래가지고 거기 지금 뭐 민주정의당으로 해가지고 뭐야 그또 민자당 해가지고 또 뭐 신한국당 뭐 이름 많이 바뀌 뭐 한나라당 그다음에 새누리당 이래가지고 뭐
자한당 했다가 미래통합당 했다가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까지 온 거잖아. 그 뿌리가 그 민주공화당이거든.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민주공화당 바지를 늘 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께서 민주당 후보로는 안 나간다고. 그거는 국민의힘 나간다면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내 하다 이야기했다시피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국민의힘당 후보로 나갈 때에 경선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TV 토론을 하게 된다고. 내부 TV 후보자끼리 할 때 이제 국민들이 알아보게 된다. 내 이야기는 여러 번 했잖아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분은 틀림없는 신인이시고 틀림없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세계를 통일하실 분이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유치를 했느냐 그러면은 그러면은 어제 이제 범야권에서 192석이 됐잖아. 그런데 나는 195석을 봤어요. 195석에서 범야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은 108석이지만은 나는 95석을 봤다고. 그러면 95석이면은 나머지 10석을 국가혁명당에서 딱 차지해버리면은 그 캐스트 보팅을 딱 잡아버리면은 딱 그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윤석열 정부는 운이 다 있거든. 허경영 총재님은 이런 말씀 못하지만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운이 다 했다고. 식물 대통령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쫓겨나가는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를 통일하는 대통령이 나온다고 우리 이야기했잖아. 그 이야기도 여러 번 했지. 뭐 쫓겨나가는 대통령이잖아 지금. 지금 뭐 하면 그 나경원이 하고 그 안철수 뭐 이 사람들 다 목이 달아났다가 또 이번에 다시 붙었는데 어제 출구조사 보니까 다 지는 걸로 나왔는데 나경원이 그 윤상현이 안철수 뭐 여기 부산 사하의 조경태 전부 다 목이 날라갔다가 다시 다 들어붙었는데 저 김태호지 아마 저 양산 을에 김두관이가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자기 목소리를 내요. 안철수도 목소리를 내잖아 지금. 이번에 그 의사 정원 2,000명 그 정원하는데 그 말했던 사람들은 이거 책임을 물어야 된다 했었지. 나경원이도 그 비슷하게 이야기해요. 대통령하고 지금 각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오늘 저기 뭐야 이준석이가 됐는데 이준석이도 지금 각을 세우는 말을 하거든. 그러면은 뭐 범야권에서 지금 192석인데 거기서 국민의힘에서 뭐 한 8석만 와버리면은 끝이라고. 지금 그런 분위기잖아. 그건 그렇고 그래서 나는 이제 캐스트 보팅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고 예측을 한다고 그래 적었지. 그래 적어가지고 이제 뭐 나름대로 시간 나는 대로 폐차를 목에 걸고 뭐 낮에 근무하는 시간이 근무하기 때문에 뭐 연관해 가지고 그렇게는 못 하잖아. 그리고 이제 낮에는 근무하고 출퇴근하는 동안에 이제 뭐 경전철 타고 뭐 버스 안에서 또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제 홍보를 한 거지. 해가지고 허경영 또 지인들한테는 카톡으로 다 보내고 말이지. 3번 보냈다고. 너무 많이 보내도 너무 역효과가 나니까 3번 보내고. 또 뭐 알만한 사람들한테는 15번 좀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뭐 허경영 뭐 이번에 나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15번 그 국가혁명당에서 나온다. 우리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허경영 총재께서 나오셨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눈에서 안 보이게 되면은 마음에서 이제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자꾸 이제 알려줘야 된다 이거이.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22대 총선에서도 허경영이가 살아있다, 국가혁명당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리는 차원이야 지금 보니까. 알리는 차원이란 말이야. 그래 충분히 알리기는 알렸잖아. 나도 뭐 여기 우리 저 김해 여기 보니까 김해 부동산이라고 그 카페가 있어요. 그게
한 10,000명 정도 봐요. 거기도 내가 글도 올렸고, 그 올린 것을 내가 이제 우리 국가혁명당 그 방에도 내가 올리고, 뭐 내 나름대로는 이렇게 알렸지. 늘 이 모자는 쓰고 다니고, 지금도 오늘도 이제 선거 끝나기 때문에 허경영 모자 쓰고 다닌다고. 지금 오늘 그 총재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허경영 신인님께서 어떤 교회에 이제 그 담임 목사가 있고 부목사가 있고 이래요. 그 부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 이제 담임 목사 보고 말이지, 내가 설교를 잘하니까 내를 좀 이렇게 좀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이 말이지, 신도들이 그런 말을 내한테 해야 내가 당신을 세울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신도들이 들어보니까 저 사람 설교 잘한다, 저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 부목사님을 좀 강단에 세워가지고 설교 좀 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 자꾸 들어와야 내가 너를 시키지, 네가 내가 하겠다 해가지고 내가 너를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 국민들이, 사람들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입에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 그거잖아. 이 세계 정세라고 하는 것은, 국내외 정세라고 하는 것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5년짜리 대통령이 아니라고. 세계 일가 통일 정부를 세우는 그런 세계 황제가 되게. 그래서 결국 이제 기독교의 결론, 불교의 결론, 새하늘 새 땅, 용화세계, 대동세계, 지상 성경세계를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33가지 공약이 현실화되는 것을 대동세계라 그런다고. 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진사의 성인취라고 오미의 낙당당이다, 뭐 그런 말이 이제 원래의 현실화된다고 봐야 돼요. 이 윤석열 정부는 지금 오늘도 조국 그 후보자, 이제 당선자지, 국회의원 당선자가 용산에 가가지고 말이지, 오늘이야, 어제 선거 끝나고 오늘 김건희 검찰에서 소환해라, 딱 그렇거든. 오늘 또 검찰에서 말이지, 이제 조국이 2년 받았으니까 대법원에서 실형 때리면 자기 이제 구속돼야 되니까, 그런 말 하니까 장군 하니까 자기도 명군하는 거야. 김건희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며, 왜 소환해나 안 하나, 소환해라, 지금 그렇게 하잖아. 지금 그래서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모든 대한민국에 이제 터질 것이 많대. 오늘 보니까 1인당 빚이 지금 1,000조가 넘는데 1인당 2,300만 원인가, 그 정도 있다 그러더라고. 국민 1인당. 이런 것이 이제 좀 있으면 다 터진 총선 이후로 다 밀어놨거든. 터지게 되면은 하여튼 안에 IMF보다 더 혹독한 시절이 온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금 공희준 씨라고 있어요. 공희준 정치 분석을 아주 잘해요. 그분은 올 가을에 단풍 대선을 이야기한다고. 단풍 대선, 올 가을에 대선을 여긴단 말이에요. 있다 그런다고. 지금 이런 이야기는 뭐 허경영 총재님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잖아. 허경영 총재님은 오늘도 보니까 무슨 김건희 여사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그 부인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 욕을 안 한다 그러잖아요. 나도 김건희 여사 나와서 하늘에 있는 구름이나 별이나 달이나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한 몸이라. 나도 그런 어떤 사람을 욕을 하고 싶고 그러진 않았는데, 어떤 사람은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있잖아.
사람이 그 가만히 있는데 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어? 욕을 할 만하니까 욕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신인님은 욕을 안 하지만 나는 이런 말 할 수 있잖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왜 욕을 하겠느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눈물 나게 하고 깜빵 가고 그런 그 끝에 자기가 부를 축적했으면은 정말 백성들을 말이야, 국민들을 자기 친자식처럼 국무라고 하면은 친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되잖아. 그리고 그런 사람은 돈도 깨끗하게 벌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내 가지고 돈을 버는 거 이런 그런 사람은 아니지. 자기가 깨끗하게 번 돈이 있으면은 남 모르게 자꾸 선행을 해줘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욕을 하겠느냐고. 안 그래요? 욕을 할 만하니까 욕을 한다고. 그러나 신인님은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 나가셔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욕을 못하지만 나는 이런 말 할 수 있지. 내가 뭐 대통령 나갈 사람도 아니고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모든 사람들도 은혜를 알아요. 북한에 우리 김일성 뭐 돌아가셨지만은 자기 손자가 지금 김정은이잖아. 김일성이를 열심히 따랐던 분이 있어요. 김책인가 그래 있어요. 같이 이제 열심히 혁명 동지지. 너무나 그 사람은 김책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일성이를 위해서 엄청 진짜 막 진짜 열심히 따르고 좋은 일을 김일성이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줬다고. 그러니까 그 도시 이름을 김책으로 만들었다고. 다 사람은 은혜를 알아요. 은혜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 가만히 있는데 그 욕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자기한테 잘해주거라고. 잘해주면은 어제 뭐 신인님도 그런 말씀하셨잖아. 모든 사람이 다 부처인데 잘해주라고. 잘해주면 다 좋게 생각하잖아. 가만히 있는데 왜 욕을 하느냐고. 자기가 돈을 축적을 할 때 깨끗하고 정당하게 그 사람도 이익되고 나도 이익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은 재산을 형성했으면은 누가 욕을 하겠느냐고. 아주 나쁘게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걸 인해 가지고 사람이 원통 해가지고 그냥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고 재산 다 날리가지고 그냥 영세민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거는 실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욕을 할 거 아니에요. 욕을 하지. 그러나 저러나 뭐 천지만물은 나와 한 몸이고 또 뭐 불생불멸이고 그래요. 말이 옆으로 갔는데 내 말은 뭐 일정한 주제도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조국 입장으로 봐. 조국이 뭐 석가모니 부처인가? 그건 아니잖아. 조국 장관이 석가모니 부처만큼 성인은 아니잖아. 성인 정도가 되면은 하늘궁에 찾아오지. 이거 신인님이 왔구나. 말세 성제 시부지 세인부지 한심사. 한심한 사람이지. 조국은. 조국이 뭐 성자는 아니잖아. 보통 사람에서 조금 도덕적인 수준이 조금 높다고 조금 지적인 수준이 좀 있고 이런 사람이지. 서울대 교수는 아무나 하나? 자기가 볼 때는 자기 마누라가 진짜 표창장 하나 위조해가지고 징역을 어디 살고 말이지. 징역 살면서 그냥 건강이 만신창이가 됐는데
똑같이 취급해라 이거야. 그 표창장 하나 받아 해가지고 자기 딸이 그 의사가 됐잖아. 어? 의사 자격증 박탈시키고 이랬으면은,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에 의사 박탈 당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똑같이 잣대를 대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니까, 성자는 아니잖아 조국이. 뭐 성자급이 정도 되면 돼야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본단 말이야. 성자급이 돼야. 그래야 저기 모 교수처럼 말이지, 축복받는데 100만 원 받고 뭐야 명패하는데 죽고 나면 천당 가는데 300만 원 500만 원 받는다 이러니까, 이거 미친놈아, 그런데 쏘가가는 놈이 더 나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박지훈 변호사 같은 사람들. 자, 그래서 이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자는 아니다 말이야. 석가모니나 무슨 원효나 의상처럼 이렇게 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고. 일반 사람이라고. 뭐 희노애락 애호욕인 그런 게 있으니까 자기는 반드시 이거는 갖겠다는 거야. 당한 만큼 갖겠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일반 사람들을 볼 때 말이지, 자기 딸이 의사인데 그 의사 자기 때문에 면허를 박탈당해 보라고. 그것도 그러면 똑같은 잣대를 대라 이거야. 한동훈이 딸 그 가짜 논문 쓴 거 다 케냐 사람으로 밝혀지잖아.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을 제1호 불안으로 만든다 이러거든. 그리고 김건희 종합 특검을 한다 이러거든. 자기 당한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부는 오래 못 간다는 이야기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한다고. 가을에 대선이 있다고 공희준 씨가 이야기를 해요. 나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그리고 경기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지금 해요. 부동산에도 그러고 부동산 전문가가 나와서도 이야기하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내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은 5만 원짜리가 이렇게 막 수십 장이 깔려 있어. 이거는 내가 좀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5만 원짜리가 땅바닥에 흘러져 있으면 막 이렇게 주우려고 할 거잖아.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나 인프레가 돼버리고 돈의 가치가 영 떨어져 버리면은 진짜 뭐 옛날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독일에서 인프레가 심했을 때 말이지, 뭐 계란 하나 살려면은 트럭으로 만약에 수레로 막 돈을 리아가로 하나 가져가야 빵을 하나 살 정도가, 그 정도로 인프레가 심하면은 그 길거리에 그 돈 이거 안 주워간다고. 휴지 조각이나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기 남미 쪽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처럼 그때는 인프레가 막 되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 이 말이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춥고 배고파봐야 허경영을 알아봐요. 지금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보고 축복받고 명패하고 한옥에 오신 분들은 성자급 이상이에요. 여기 전생에. 그래서 성자급 이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대도인들. 저기 본자 섭리회에 정영원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전생에 구도인이란 말이야. 구도인. 그래서 1만 2천 도통군자들이 그게 현재 정영원으로 등록했다고.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일반 사람들이 이제 입에서 허경영을 외칠 때는 허경영 내세워봐라 이렇게 할 때는 그만큼 뭔가 어려워져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이 생각도 해봐요. 지금 어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이 국민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그런 인기를 막 끌을 때가 와요. 그것이 온 세상이 나를 찾을 때가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 강정산이 말이라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허경영을 찾을 때가 있다고. 나는 그거 볼 때 이제 어차피 이 윤석열 대통령은 얼마 못 가요.
그러면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는 가운데서 보수가 사람이 없단 말이야 지금. 뭐 안철수, 유승민이 뭐 저 홍준표 끌떡거리지만은 오세훈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못 꺾는다고. 그 뭐 딱 그 대조해 보면 나올 거 아니야. 지지율 보면 나오잖아. 이재명이가 압승이라고. 어제 한동훈이 이제 날라갔고 오늘 뭐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사표를 써버렸단 말이야. 그럼 누구라도 대조해도 이재명을 따를 데가 없다. 그럼 보수 측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라고. 또 새로운 사람을 찾는다고. 찾을 때 그분이 허경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TV 토론에 놓을 때에 그때 정말 이때까지 감추었던 발톱을 다 드러내고 말이야. 다야 안 쓰겠지만은 이때까지는 움츠리고 있었잖아. 일절 뭐 정치적인 발언을 안 했지. 이제 마음껏 실력 발휘할 때가 온단 말이야. 그럼 국민들이 야 이분이 대천재구나 이제 알아보지. 자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뭐 22대 총선에서 국가혁명당에서 한 사람 되지도 않았고 내가 좋아하는 소나무당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배니재님, 노영희님 다 당선도 안 됐고 그거는 뭐 안 됐지만은 그러나 국가혁명당 허경영 총장님께서는 대통령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은 틀림이 없고 그것도 그렇게 멀지 않았다. 정말 멀지 않았다. 그예요. 우리 정말 그 국가혁명당 당원이다.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 내가 이 모자를 쓰고 다닌다거나 어디 가서 허경영 이야기하면은 참 많이 우리 또 참 어떤 사람은 진짜 아주 기분 나쁘게 막 쳐다보는 게 내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애야. 내 자식 발인데 내가 늘 앉아면 허경영 이야기하니까 좀 비웃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 참 가서 막 기사대기를 한 대 날리고 싶지만은 막 그렇게는 할 수는 없고 빈정거리더라고. 빈정거려. 아주 기분 나쁘게 빈정거리더라고. 내 자식 발인데 그런 애들이 뭘 아느냐고. 뭘 아느냐고. 이 삼남만상이 내 이야기하다시피 하나의 그 야기새끼나 이음승구와 시인행 사돈이 불능견예래다. 불능견예래단 말이야. 세상에서 이치를 전부 다 망상에 그냥 막 사로잡혀 있다고. 이 가상세계가 실체인 줄 알고 거기에 막 매달려가 사는 사람들. 타는 스님 말대로 말하면 번뇌 망상이 우글우글 한 사람인데 번뇌 망상이 또 나중에 보면 봤냐지만은 막 그리 이야기 놔두고 그런 애들이 이제 내가 늘 허경영 이야기하니까 좀 비웃더라고. 우리가 이제 비웃음 받는 것도 다 돼간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다 돼간단 말이야. 자,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또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허경영.